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에서 얻은 통찰과 지혜를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리뷰 채널 불사조 리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에크하르트 톨레의 저서를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그 명상과 깨어있음에 대한 어떤 핵심 정수들을 알아듣기 쉬운 문체들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깨어서 현존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지금 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모든 내부 저항을 떨쳐버리고 지금 여기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불행과 원망과 자기 연민을 사랑하는 거짓 자아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맡김이라고 합니다. 내맡김이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내맡기는 사람만이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맡김을 통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면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고 나면 노력하지 않아도 상황이 변화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십시오. 또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십시오. 그것을 즐기십시오. 최대한 게을러지거나 무기력해지십시오. 만일 그 속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들어간다면 곧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든 내부 갈등, 저항, 부정적 감정은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현재를 미래로 향해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는 여기 있으면서 거기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깁니다. 혹은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를 분열시키고 그것을 견디면서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정상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잠시 읽어보았는데 만약 지금 내가 게으르게 행동하기를 선택했다면은 정말 완전히 그 순간에 몰입을 해서 게을러짐을 경험하라는 그런 내용이 저에게 좀 인상이 깊어서 읽다가 좀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 순간 자신이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수동적이라면 그 사실을 완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그것을 즐기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내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도 알지만 그것을 내 이 자아라는 껍데기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나는 지금 굉장히 무기력하고 게으른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고 게으른 것은 누구누구 때문에 그래.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하고 게으른 거야. 사실 나는 게으르고 무기력한 게 아니야. 라면서 그 있는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왜곡하여서 나의 입맛에 맞는 대로 그 사실을 재가공해서 저에게 다시 인지를 시킨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만약에 내가 지금 그냥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냥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차라리 그냥 무기력한 것을 그러면 무기력한 것을 선택했다면 그 속에서 최대한 무기력하게 지내려고도 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해보라 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정말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아, 나는 이러이러한 상태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 우리에게 변화는 찾아온다는 거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뭐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사실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뭔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런 해석을 찾기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또 인상 깊은 부분이 스트레스, 우리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스트레스는 여기 있으면서 거기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여기 있으면서 거기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긴다. 혹은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 역시도 지금 이곳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대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으면서도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름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바라고 내가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은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괴리감과 스트레스가 생긴다.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 스트레스란 게 여기 있으면서 거기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 저 사람인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다른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와 갈등이 생겨난다. 그런 부분이 인상이 깊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참 물론 그 미래와 내 발전을 위한 어떤 미래 계획을 세우고 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만 일단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말 있는 그대로 그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현존의 자세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더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고 내 삶에 더 몰입도 높아지고 내 삶에 흐르는 생명의 에너지 역시도 훨씬 더 넘쳐날 수가 있다. 그런 메시지가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부분에서 느껴집니다. 자, 조금 더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현재에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하고 뛸 수 있습니다. 움직이고 일하고 뛰면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십시오. 그 순간의 높은 에너지 흐름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더 이상 자신을 둘로 분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움직이고 뛰고 일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마음은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일해야 한다.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거기에 미소를 보내십시오. 자꾸만 과거에 매달리게 됩니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과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생각합니까? 과거의 공적이나 모험이나 경험 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 당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합니까? 죄의식, 자부심, 원망, 분노, 후회, 자기 연민 등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그릇된 자의식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음속의 과거를 축적함으로써 신체의 노화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과거에 집착하는 주변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매일 과거를 떠나십시오. 과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에 관련해서 꼭 필요한 때만 과거를 참조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힘과 완전한 존재를 느끼십시오.
당신의 현존을 느끼십시오. 뭔가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미래 상황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마음과 동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래 상황과 맞서 싸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환영에 불과합니다. 현존의 순간을 받아들인다면 건강을 해치고 삶을 좀먹는 그와 같은 광기를 간단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호흡을 인식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을 느끼십시오. 당신이 현실에서 해결해야 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년이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5분 후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순간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현재에 대처할 수는 있지만 미래에 대처할 수는 없으며 그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대답, 힘, 적절한 행동과 자원은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닌 당신이 원할 때 언제나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해내겠다고. 당신은 목표에 지나치게 전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의 순간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축소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느라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떤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러한 마음의 유형을 발전시킨다면 당신은 무엇을 얻거나 달성하더라도 현재가 충분히 만족스러울 리 없습니다. 미래가 항상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불만스럽고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읽어봤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나 자기계발 서적과 관련해서 이 끌어당김에 대한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미래를 내가 창조한다. 내가 정말 생생하게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상상하고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행동하면은 그 미래가 나에게 끌려온다. 그런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내용을 알려주고 계신데 저 역시도 그런 내용 굉장히 즐겨 듣고 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 삶에 접목해서 생활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읽었던 부분에서 그런 우리의 끌어당김이나 혹은 내가 바라는 미래에만 너무 몰두해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면은 목표에만 너무 지나치게 전념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설령 그 내가 꿈꾸고 계획한 미래가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그때가 되면 나는 또 다른 미래와 또 다른 목표를 추구하면서 이 현재에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왜냐하면 미래가 항상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끌어당긴 법칙에서도 가장 핵심은 그 내가 만약에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백만장자가 된 미래를 막 생생하게 꿈꾸고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백만장자가 되었다면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마치 그것이 이미 그렇게 되었다면은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게 굉장한 핵심이라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도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잘 활용해야 될 것은 지금 이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이 현재. 하지만 이 어떤 미래에 대한 것만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지금 이 현재에 대해서 전혀 깨어있지 않다거나 이 현재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언제까지나 지금 이 현재에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향해 달리는 마치
자기 눈앞에 있는 당근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말처럼 지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미래만을 향해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너무 빠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오지 않은 미래에만 너무 전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숨쉬고 행동할 수 있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지금 이 현재에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이런 책에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뭔가를 기다리곤 합니까? 당신은 여태까지 무언가를 기다리느라고 삶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당신은 우체국에서, 혼잡한 거리에서, 공항에서 누군가를 기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다음 휴가를 기다리고, 더 나은 직장을 기다리고, 아이들이 다 자랄 때를 기다리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기다리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기다리고 깨닫는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작은 기다림이든 큰 기다림이든 모두가 다 낭비일 뿐입니다.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평생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흔합니다. 기다림이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현재를 원하지 않고 미래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갖지 못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다림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금 여기와 기대를 걸고 있는 미래 사이에 무의식적인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현재를 잃어버리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삶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삶은 근원적입니다. 삶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미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삶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과 경험을 포함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은 그것을 존재의 대용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존재에 접근하는 유일한 지점은 지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건축가가 기초공사를 소홀히 하고 건물을 올리는 일에만 시간을 할애하는 것처럼 목표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행복은 미래에 올 수 없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충분히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가진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가진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에 대해,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대해 감사하면서 지금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언젠가 행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화가 나서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면적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허전함을 느끼고 그래서 더 많은 육체적,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현재에 살면서 충만한 삶을 구가하는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이라는 마음 상태를 버리십시오. 기다림 속에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이 포착되면 거기서 자신을 끌어내십시오. 현존의 순간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서 존재를 즐기십시오. 현존의 순간이 있으면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냥 여기 서서 나 자신을 즐기고 있었다. 내 안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현존의 순간을 부정하려는 마음의 유형은 일상적인 무의식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의 배경에 영원한 불만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간과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점검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우리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과거나 미래의 덫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시간의 꿈에서 깨어나 현존의 순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불행한 거짓 자아는 마음과 동화된 채 시간에 의해 살아갑니다. 거짓된 자아는 현존의 순간이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는 매우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간에 붙들어 두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굉장히 밑줄친 부분도 많은데 기다림이라는 마음 상태를 버려야 된다. 우리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좀 더 많은 돈, 좀 더 나은 상황, 좀 더 멋진 자동차, 좀 더 멋진 해외여행 이런 것들을 바라고 꿈꾸고 그런 거를 위해 노력하고 살고 있지만 그것 역시도 다 일종의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다림은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 저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기다림들인데 그러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는 정말 좋죠. 제가 만약에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을 가면서 짐을 싸고 그 계획을 짤 때 굉장히 설레고 즐겁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느꼈던 게 또 막상 실제 여행을 가고 나면 그 여행지에서 지내고 있을 때는 그렇게 즐겁고 막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막 그런 호텔 리조트에서 앉아서 막 쉬는 거를 생각하고 낮잠도 푹 자고 내가 읽고 싶은 책도 읽으면서 침대에서 정말 편하게 한 하루 종일 보내봐야겠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여행을 간단 말이죠. 근데 실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내가 그렸던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지금 이곳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그곳에 위치한 나에게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거기서 또 다른 만족과 또 다른 행복을 기다리면서 그런 것을 쫓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기다리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사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나는 행복하다 이미. 나는 이미 행복한데 이게 필요하면 이런 걸 사는 거고 나는 행복한데 저기를 가야 되니까 저기를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언제나 이 현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 여기에 있으면서 저기 것을 바라면서 이 현실을 보내는 것은 이게 굉장히 대단히 잘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책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읽어드리고 싶어서 지금 한 4편 정도를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다음번에는 다음 책을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이 책 정말 저와 같이 이런 명상이나 현존, 깨어있음, 깨달음, 진정 행복해지는 법이나 명성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챕터가 잘 나뉘어져 있고 문단들이 잘 구분이 되어 있어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것이 아니라 그날 그냥 읽고 싶은 부분을 펼쳐가지고 읽어도 굉장히 삶의 평화와 어떤 통찰을 전해주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 한번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황망하고 바쁘고 항상 무언가를 쫓아다니고 무언가를 얻고 또 미래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시되어 있는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잠시 우리에게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책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10년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일 수 있겠구나. 이런 책이라면 그렇게 납득이 되는 저서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소개해드렸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불사조 리뷰였습니다.